충격적인 속보입니다. 지금 스페인 빌바오 유로파리그 결승전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방금 전 손흥민 선수가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의 스타라면 실망과 분노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동료들을 일으켰고 2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팀의 리더가 되었으며 마침내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관중석엔 새벽 4시에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이 있었고 경기장에는 태극기가 넘실거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22분의 기적을 함께 목격해 보시죠.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건 리입니다. ESPN에서 10년 넘게 스포츠를 취재해 온 미국 기자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단순한 축구 경기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 손흥민이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트로피를 들어 올린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한 선수의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자긍심이었죠. 선발에서 제외된 주장이 벤치에서 동료들을 일으켰고 후반 22분 그라운드에 들어서자 경기장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년 만에 우승을 이뤄냈죠. 새벽 4시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의 태극기가 경기장을 물들였고 손흥민은 오늘만큼은 저도 토트넘 레전드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지금부터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해 보시죠. 경기 시작 3시간 전 토트넘 라커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거예요. 발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황이었죠. 한 달간 7경기를 쉬었고 최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후반 교체 출전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어 에스턴 빌라전에서는 선발로 나섰지만 아직 완전한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팀의 주장이자 10년간 헌신한 에이스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빼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조용히 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벤치에 있어도 이 팀의 캡틴이다라는 의지가 느껴졌죠. 동료들을 하나씩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샬리송에게는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 내가 영웅이 될 거야 라고 말했고 브레넌 존슨에게는 내 스피드가 우리를 구할 거야 라고 조언했어요. 솔랑케에게도 내 움직임을 믿어라고 격려했죠. 관중석에는 새벽 4시 비행기를 타고 온 한국 팬들이 있었어요. 손흥민이 선발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손흥민은 언제나 준비돼 있어요. 벤치에서도 우리의 주장이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신념이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개인보다 팀을 믿는 마음 말이에요. 스타 플레이어가 선발에서 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죠. 저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요. 단순히 축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통해 자신들의 자존심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오늘만큼은 제발이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손흥민도 그 기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벤치에 앉으면서도 계속 관중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은 벤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그라운드 위 어떤 선수보다 날카로웠어요. 매 순간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손짓으로, 목소리로, 때로는 벌떡 일어서서 몸짓으로 말입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전반 10분, 메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손흥민이 벤치에서 일어나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했어. 집중해. 라는 의미였죠. 골키퍼도 손흥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반 20분, 메뉴의 공격이 거세질 때였어요. 손흥민이 벤치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로메로, 라인 올려. 비수마, 중앙 커버해. 그 순간 토트넘 수비진이 다시 정렬됐죠. 벤치에 앉은 주장의 목소리가 그라운드를 조율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신 기자들도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선수 경기에 안 나가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수군거렸어요. 전반 30분, 토트넘이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맨유 호일룬이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였죠. 그때 손흥민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손을 머리에 올리고 정말 안타까워했거든요. 마치 자신이 직접 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전반 42분, 드디어 골이 터졌습니다. 파페사르의 크로스가 브레넌 존슨을 거쳐
맨유 루크쇼에게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죠. 자책골이었지만 토트넘에게는 소중한 선제골이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골을 넣은 존슨보다 더 크게 기뻐했어요. 벤치에서 뛰어올라 주먹을 불끈 쥐고 동료들을 향해 박수를 쳤죠. 이게 바로 리더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자신이 뛰지 않아도 팀의 골에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후반이 시작됐고 토트넘은 10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맨유도 동점골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왔죠. 경기는 점점 치열해졌고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후반 20분쯤 히샬리송이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더니 결국 교체를 요청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치를 돌아보며 손흥민을 바라봤죠. 손흥민은 이미 워밍업을 마친 상태였어요. 감독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라는 표정이었죠. 경기장 전광판에 교체 알림이 떴습니다. SUBSTITUTION, SONCOMINGON.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관중들까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태극기를 든 한국 팬들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대한민국 손흥민 구호가 경기장 전체를 뒤덮었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선수가 교체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터치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맨유 선수들의 표정도 눈에 띄게 긴장된 게 느껴졌죠. 뭔가 달라졌다는 걸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히샬리송과 하이파이브를 한 후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들어섰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구나 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순간에 더 강해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불굴의 정신력 말입니다. 손흥민의 첫 터치가 있었어요. 중앙에서 공을 받아 왼쪽으로 빠르게 전개했죠. 그 순간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더 자신감 있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서 나온 지 채 2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라운드 전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손흥민이 들어서자 토트넘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을 많이 터치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맨유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어요. 오른쪽 윙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때로는 왼쪽까지 넓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혼란시켰죠. 후반 25분, 손흥민의 첫 번째 결정적 기회가 왔어요. 솔랑케의 헤딩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오나나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죠. 비록 골은 안 됐지만 그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손흥민이 뭔가 큰 걸 만들어낼 것 같다는 기대감이 관중석을 가득 채웠거든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완벽한 리더십이었어요. 공격할 때는 최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었지만 수비할 때는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까지 팀을 도왔습니다. 후반 30분, 맨유의 코너킥 상황이었어요. 손흥민이 자신의 마킹을 벗어나 로메로 옆에서 헤딩 수비를 도왔죠. 그리고 공을 따낸 후에는 즉시 역습을 시도했어요. 이런 플레이를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 선수는 정말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후반 35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어요. 맨유 가르나초의 정교한 크로스가 호일룬에게 연결될 뻔했거든요. 그때 손흥민이 직접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서 동료들을 재배치했습니다. 판더펜, 한 걸음 앞으로, 로메로, 중앙 커버 하면서 손짓까지 해가며 세밀하게 지시했어요. 그라운드 위에서 감독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던 거죠. 추가 시간이 무려 7분이나 주어졌습니다.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어요. 맨유는 마지막 힘을 모두 쏟아부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호일룬의 연속 슈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어 골문을 사수했죠. 손흥민은 추가 시간 내내 동료들을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우리가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국식 리더십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드디어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죠. 15년 만의 첫 우승, 토트넘의 17년 만의 소중한 트로피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목이 메었어요. 한 사람의 간절함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전해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동료들이 하나씩 달려와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벤탄쿠르였어요. 그가 손흥민을 와락 안으며 말했죠. 너보다 더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정말 고마워, 캡틴. 손흥민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해낸 거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어서 비카리오, 로메로, 솔랑케, 존슨까지 모든 동료들이 차례로 와서 손흥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도 가식 없는 기쁨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손흥민의 우승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관중석에서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한국 팬들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일부는 감격해서 울고 있었고 일부는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손흥민이 한 행동이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천천히 일어나서는 누군가가 건네준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관중석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박수를 치면서 말이에요. 마치 고마웠습니다. 한국. 끝까지 함께 꿈꿔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고,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의 승리라고 말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짜 주장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손흥민은 고개를 숙이며 감독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겸손하게 답했죠. 그 겸손한 모습까지도 완벽했어요. 우승 세레모니가 시작됐고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그 장면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메이저 대회에서 주장으로 우승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은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어요. 그 환한 웃음 속에는 15년간의 모든 아픔과 기쁨, 좌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이후 현지 매체 TNT 스포츠와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나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만큼은 저도 토트넘 레전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 동안 아무도 못 해낸 일을 드디어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죠. 오늘만큼은 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했어요.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됐어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팬들이 정말 당신의 우승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손흥민이 웃으며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원했거든요. 지난 일주일간 매일 밤 같은 장면을 꿈꿨어요. 드디어 이뤄냈고 이제야 발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질문도 있었어요. 오늘 밤 축하술 몇 잔 마실 거예요? 손흥민이 크게 웃으며 유쾌하게 답했죠. 하하, 아마 내일 비행기를 놓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기자와의 별도 인터뷰에서는 더욱 솔직하고 진솔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이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되돌아오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신 가족, 큰형, 선생님들, 진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완벽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성공의 절정 순간에도 자신을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손흥민의 모습은 계속 인상적이었어요. 트로피를 들고 관중석을 한 바퀴 돌면서 팬들과 기쁨을 나눴거든요. 특히 한국 팬들이 있는 구역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팬들을 보며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인사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흥민, 고맙다 라고 외치자 손흥민이 그분을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에게 한국이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걸 말이에요. 우승 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계속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있었어요. 벗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외신 기자가 왜 계속 태극기를 두르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저는 한국인이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오늘 이 우승도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한국 팬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SNS에는 벌써 손흥민 우승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주장, 대한민국의 자랑, 감동의 눈물이라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어요. 차범근 레전드도 인스타그램에 축하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후배 손흥민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내 생일인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손흥민과 차범근. 두 한국인이 정확히 45년 차이를 두고 유럽에서 우승한 건 정말 운명 같았어요. 저는 한국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이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닌 희망이라고 부르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서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해서 말이죠. 저도 그 감정에 완전히 동화돼 버렸어요.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그날만큼은 한국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신을 본 것 같았거든요. 선발에서 제외되어도 묵묵히 팀을 위해 헌신했고 벤치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줬죠. 그라운드에 들어서서는 모든 걸 바쳤고 우승 후에도 겸손함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외신들이 쏟아졌어요. BBC는 오늘 한국이 이겼다고 대서특필했고 CNN은 손흥민은 축구선수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였다고 보도했죠. ESPN에서는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스페인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 이상의 것을 봤다. 한 민족의 영혼을 봤다라고 썼더군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국뽕이라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웠어요. 동료 기자가 설명해 줬거든요. 자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부심과 사랑을 뜻하는 한국어예요. 때로는 과도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손흥민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런 단어가 존재하는지,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국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맹목적 자국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품격이었죠. 한국 팬들의 모습도 정말 특별했어요. 새벽 4시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90분 내내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손흥민이 선발이 아니어도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주장을 믿는다며 더 큰 목소리로 응원했죠. 경기 후에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직접 우승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꿈과 희망, 자존심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을 통해 본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였어요.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함께 꿈꾸고 함께 이뤄내는 나라였죠. 그리고 성공에도 겸손함을 절대 잃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계라는 제 정체성이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이런 멋진 나라의 피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한국인들이 손흥민의 우승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나는 진정한 한국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